자, 오늘 제품 미니 특강은요. 어제 이어서 계속 2부로 이어갑니다. 어제 아신 것처럼 제가 미네랄에 대해서 리스토레이트라는 제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미네랄부터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했었는데 계속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 했던 내용들 보시면 예, 미네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고, 또 미네랄은 5대 영양소 중에 하나라는 거, 가장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 뭐 요 그림 한 장을 끝나는 것 같아요. 모든 영양소 중에서 최고봉에 있는 영양소가 미네랄이고, 효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조차도 미네랄 없이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미네랄 종류들,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여기서 크게 봤을 때 다량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 나눠진다는 얘기. 이 미네랄은 15,000여 가지, 15만여 가지, 15만여 가지의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대단하죠? 그런 부분들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미네랄은 단독으로 어떤 특정적인 미네랄을 먹지 말고 골고루 종합적으로 먹었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 그게 기량작용 때문에 기량작용.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닥터 월렉 박사가 했던 말이 현대인의 대부분의 질병은 미네랄 부족의 그 원인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영상들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네랄 결핍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미네랄 부족해서 나오는 증상들만이 아니라 실제 900여 가지의 질병과 연관되어 있는 게 미네랄이다 라고 했고, 미네랄이 부족하면 돌연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오늘 요 내용이 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자료를 포스팅할 때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많이 미네랄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됐었는데, 요거 좀 볼게요. 여기 무슨 말 나와요? 암을 제대로 이해하면 살고, 암을 제대로 이해하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현대의학적 치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현대의학적 치료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암은 환경의 병이고 현대 문명의 병이므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암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한다면 공포와 불안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암이라는 거에 대해서 미네랄이 해답이다. 여기도 똑같은 말 하고 있죠. 미네랄이 없으면 단백질, 비타민이 쓸모없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은 우리가 흔히 5대 영양소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그동안 우리는 주로 단백질과 비타민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강조했을 뿐, 미네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피코그램 들어봤습니까? 1조 분의 1g. 1조 분의 1g? 야, 피코그램. 1조 분의 1g의 질량까지 측정해낼 수 있는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광기의 도움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량 미네랄에 이어 미량 미네랄을 알게 되었고,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며 지금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미량 미네랄. 우리 다량 미네랄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많이 밝혀져 있지만 미량 미네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알게 됐다. 그러나 미네랄의 역할에 대해서 지극히 부분적인 사실만 알려져 있으며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미네랄의 중요성은 충분히 증명된 사실이며 크게 신경 써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1936년, 1936년, 벌써 뭐 지금 22년이니까 거의 80년, 80년? 80년 전이에요, 훨씬. 미국에서 상원의원 보고서에 채택된, 상원의 보고 채택된 제264호 미의회 문서에 나와 있는데, 극히 미량이 필요한 어느 한 성문이라도 할지라도 균형이 깨지거나 상당량 결핍된다면 사람이 병들고 고통을 당하며 생명이 단축하게 되고, 또한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이 쓸모없게 된다고 했답니다. 예. 이 내용이요, 미네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미국의 상원 의원 보고서에서 이미 1936년도에 이 보고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매스컴에서는 비타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현실입니다. 그전에는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었죠. 그래서 그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어야 하고, 그래야 힘을 잘 쓰고 건강해질 것 같은 고정관념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어 육식 소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분히 상업적인 전략에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세뇌당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좀 힘 허기지면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소 먹어야겠다고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유를 먹어야 건강해지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 우유 안 먹습니다. 우유를 많이 먹으면 키가 크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건강과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합니다. 많은 종류의 질병에 취약해지니까요. 요즘에 아이들이 엄청 등치는 커지고 키도 커지고 그러는데 어떤 면역력이라든가 몸이 안 좋은 게 이제 이런 것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육식을 하면 순간적으로 힘을 강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시 건강 증진에는 도움보다 해가 훨씬 크고 그 해로움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단백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역시 상업성의 논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사람에게 단백질이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건강에 오히려 해롭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미 80년 전에 보고서에서 미네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영양소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4개가 뭔지 아시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부족하며 미국 사람들의 99%가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라고 했는데도 그동안 단백질의 중요성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아직까지도 비타민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익단체에 의해서 로비가 활발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인체는 약 96%의 유기물, 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과 무기 영양소, 미네랄. 자, 우리 몸은 유기물과 무기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96%는 유기물, 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근데 무기 영양소로 또 4% 이루어져 있는데, 미네랄은 원소임으로, 미네랄은요 원소예요. 원소임으로 태워도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물질입니다. 바다나 토양에서 식물로 이동하고, 식물에서 동물로 이동하고, 동식물이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원소로서 순환을 통한 자리 이동만 있을 뿐입니다. 예, 미네랄은요 원소예요, 원소. 그래서 이게 순환하고 있다. 인체는 72종류의 미네랄을 필요로 한다고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생화학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지적했는데,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여기 나오네요.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생화학자, 아시죠? 라이너스 폴링 박사, 분자 교정의학을 주창했던 이분은 72종류라고 했네요. 근데 지금 한 82종류까지 나와 있고요. 제가 내세운, 폴링 박사는 지적했는데, 제약회사들이 내세운 종합영양제의 필요성도 폴링 박사의 말을 인용했지만, 합성 미네랄은 자연적인 상태과는 다릅니다. 예, 합성 미네랄. 인체에서 약 4%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3.5%는 다량 미네랄인
칼슘, 마그네슘, 칼륨, 염소, 나트륨, 유황, 인으로 일일 섭취량이 100mg 이상 필요한 미네랄을 말하며 이거 공부한 내용이죠. 나머지 10분의 1은 일일 섭취량이 100mg 미만인 미량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극미량의 성분이 필요한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의 역할은 생명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제 조금씩 베일을 벗기 시작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칼슘의 역할과 기능만을 중요시하는 등 다량 미네랄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미량 미네랄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 균형적인 섭취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미네랄은 말씀드린 특정적인 미네랄을 먹는 것보다 균형적인 섭취가 중요하다. 최근에 브롬, 못 들어보죠, 브롬. 브롬은 인간과 동물의 영양적으로 중요한 미네랄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니트레이트에도요, 사실은 미량 영양소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우리 표시되어 있는 영양분이 아니라 무기질 및 미량 영양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 니트레이트에는 8종의 어떤 미네랄, 다른 미네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미네랄 요소도 있다. 근데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브롬은 인간과 동물의 영양적으로 중요한 미네랄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 미량 미네랄이 칼슘과 뼈의 신진대사에 필요하고 하고 골다공증과 관계된 뼈의 손실을 방지하도 돕는다는 증거를 여러 연구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알았죠? 이 브롬이라는 거 아까 제가 어제 얘기했던 칼슘의 작용을 제대로 하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마그네슘만이 아니라 이 브롬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1일 3mg의 브롬 보충이 칼슘과 마그네슘을 유지하게 하고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혈청 농축도를 상승시킨다는 것이 연구에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런 내용까지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미량 미네랄도 그게 중요하다라는 건 그것만 알고 될 것 같아요. 일부 연구 결과에서 브롬은 에스트로겐과 갑상선 호르몬을 포함하여 여러 과정과 관련된 다른 물질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역동적인 미량 원소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니 결국 대량 미네랄은 미량 미네랄에 의해서 유지되는 셈입니다. 이 문제 잘 들어보시면 대량 미네랄도 미량 미네랄에 의해서 유지된다. 사실 어떤 분야도 균형과 조화, 이거 우리 KP그램에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균형과 조화, 어떤 분야도 균형과 조화가 가장 이상적인 해답임을 통찰력으로 깨닫죠. 우주선을 이루는 수만 개의 부품 중에서 고정하는 핀 역할을 하는 한 가지 부속품이 빠져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의 법칙도 똑같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미량 미네랄은 미량 미네랄 중에서 초미량 미네랄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적은 극미량이 필요하지만 고정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해롭다는 중금속도 미네랄 일종으로 비중이 4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일명 독성 미네랄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해로운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그 양이 넘쳐서 문제를 일으키는 미네랄을 드립니다. 중금속도 이분의 얘기대로 하면 무조건 해로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활성산소도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또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근데 이 중금속조차도 너무 많은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적은 아주 미량도 필요하다는 이런 의미. 왜? 그게 미네랄의 기량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극미량으로 있어야 할 미네랄들이 그 이상 있으면 일으키는 부작용인 것입니다. 극미량으로 있어야 될 것들이 그 이상 있으면 일으키는 부작용. 항상 너무 과유불급이다. 저희가 메가요법에 대해서도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맞춤형 진행이 안 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적정 수준 안에서 최적 수준 찾아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치거나 부족하면 문제를 일으키는데 건강을 해치는 요소는 어디서나 균형과 조화가 무너지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 가공되면서부터 균형이 깨지는 거죠. 위에서 미네랄은 순환하는 원소라고 언급했는데 미네랄 순환합니다. 순환. 오늘날 발생하는 질병은 이 미네랄이 순환이 안 되는 환경 아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미네랄이 순환을 해야 되는데 순환의 고리가 깨졌어요. 순환이 안 되는 환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질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흙 속에 있는 미네랄이 정상적으로 사람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수탈 농법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토지의 미네랄이 지금 적어지면서 식물들이 그걸 빨아서 이제 사용을 하고 또 동물은 그 식물을 먹고 이렇게 순환이 돌아가야 되는데 토양에 미네랄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사람한테 올 게 못 오는 거죠, 지금. 식물이 건강해지는 것과 사람 몸이 건강해지는 요소는 너무나 비슷합니다. 화학 비료로 키우는 것은 가공식품을 먹이는 것과 같고 농약을 주는 것은 약을 주는 것과 같으며 유기물을 넣어주지 않는 것은 섬유질을 먹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료를 주어 키우는 농작물이 패스트푸드라는 말이 옳습니다. 예. 화학 비료를 쓰면서부터 지택 수탈은 가속화되었고 지력 수탈, 지력 수탈은 가속화되었고 미네랄이 고갈되었습니다. 화학 비료를 쓰면서부터 토지에 미네랄이 고갈되었습니다. 땅으로부터 뽑아낸 만큼 미네랄을 다시 돌려주지 않고 화학 비료를 통해 강제로 계속 뽑아쓰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작물의 미네랄이 부족해지지 않을 수 없죠. 1970년대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70년대네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의 농토에서 70% 이상 미네랄이 소멸되었고 미국은 85%까지 사라졌다고 합니다. 보고서가 나온 뒤로 벌써 반세기가 다 되어가고 있으니 지금 더욱 심각한 것이죠. 1992년 미국 농림부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92년에 1914년에는 사과 2개를 먹으면 1일 철분량을 충분히 섭취했던 반면 1992년에는 무려 13개를 먹어야 같은 결과가 된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과 2개만 먹으면은 내 몸에 1일 철분량이 충분했는데 지금은 13개를 먹어야 돼.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또 건강 식품이 필요한 이유예요. 사과 13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과 2개만 먹어서 됐던 것들이 이제 안 되니까 영양 보충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1993년 일본의 과학기술청 조사 연구 결과로는 1952년에는 시금치 한 단이면 채울 수 있었던 철분량을 1993년에는 무려 19단의 시금치를 먹어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얼마나 미네랄 고갈이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단에 19단? 예. 시금치도 요즘 시금치는 옛날 시금치가 아니란 얘기죠. 사실 이거 얘기 들어보면 상추도 그렇죠, 상추. 근데 상추 먹으면 졸리다 그러는데 요즘 상추 백날 먹어도 안 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옛날에 그 야채, 과일이 지금 다르다. 토지에 미네랄이 고갈되면서 이 식물들도 영양이 고갈됐다는 내용이에요. 옛날에 사과나 시금치가 지금과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영양가로 똑같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모양만 사과이고 시금치지 비료 성분만 가득하고 정말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은 극소량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이 화학농법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불과 반세기도 안 되어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1970년부터 화학농법을 시작한 한국도 반세기가 다 되어가는 시점이므로 비슷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거승요법으로 유명한 거승 박사도 화학 비료를 쓰면서부터 토양의 셀레늄이 과잉 질소로 인해 효과가 없는 셀레늄으로 변해서 암이 증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분이 거승 박사의 주장이에요. 이처럼 영양소가 불균형한 것들을 먹게 되면 몸에서 더 불균형을 부채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균형적인 것을 처리하려면 몸에서 빼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그 칼슘이 몸에 필요해요. 생리작용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뼈에 있는 칼슘을 빼오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칼슘이 필요하고 그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미네랄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미네랄이 부족한 식품이 문제가 아니라 몸에서 그것들이 신진대사가 될 때 몸에 축적된 미네랄을 소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손해본다는 결론입니다. 불균형이 더 심화되니까요. 예전에 한때 증류수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증류수가 한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증류수는 순도 100%의 물이니 건강에 좋다라는 논리인데, 이건 역사적 정수기도 마찬가지죠. 언제 생각하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순수한 물을 만든다는 정수기가 좋은 줄 알았죠. 나오네요. 역사부터 정수기. 미네랄도 없이 너무 깨끗해서. 그때는 통찰력이 부족해서 판단이 안 섰는데 지금은 왜 해로운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뭐든지 가공해서 순수하게 한 물질만 남기면 해롭다는 원리를 알게 되면 쉽게 판단이 섭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제염이 그래서 해로운 것이죠. 학계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순도 100% 깨끗한 물을 3개월 정도 마시면, 순도 100% 깨끗한 물을 마시면 인체 저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6개월 정도 마시면 뼈가 부러지기 시작하며 8개월 정도 마시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미네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암이 유행처럼 만연하는 것은 미네랄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자, 암 환자는 미네랄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미네랄은 영양소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피라미드의 맨 위에 위치한 것과 같습니다. 세포에서 핵이 중요한 것처럼 영양소 중에 핵과 같은 것입니다. 미네랄. 영양소 중에 가장 핵과 같은 것이다. 미네랄 없이는 효소 활동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며 비타민이나 단백질이 재구실을 못하며 호르몬, 면역 기능 또한 재구실을 못한다고 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합쳐서 500여 종의 효소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칼슘과 관련 있는 질병은 밝혀진 것만 157가지 이른다고 합니다. 칼슘 하나만 봐도 질병 157가지에 이른다고 하네요. 체내 신경 전기 시스템의 운영의 기본 요소로서 신경 자극을 전달하고 근육 수축 등 생화학적, 전기적 작용을 담당하는 각종 효소를 생성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미네랄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암에 대해서 어떤 비타민이 있어야 어떤 작용을 함으로 필요하고 어떤 단백질이 있어야 암의 유형 작용을 나타내고 어떤 항산화 물질이라던가 어떤 효소라던가 어떤 항암 물질이 있어야 암세포를 없앨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게 미네랄의 도움 없이는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네랄이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리지 않으면 즉 리스토레이트를 기본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이유. 최근에 와서는 5대 영양소에 물과 섬유소를 더 보태서 식이섬유 보태서 7대 영양소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더 생각해 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5대 영양소를 처음부터 잘못 정했는지 모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은 햇빛을 통한 동화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물이 영양소에 들어간다면 햇빛도 영양소에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햇빛도 영양소. 그러네. 햇빛도 빛 없으면 할 수 없으니까. 식물이 영양을 유지하는 것과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요소가 같다라고 볼 때 햇빛, 공기, 물, 미네랄, 섬유소, 미생물 등을 중요한 영양소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앞으로 밝혀지겠죠? 햇빛이 있어야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리스토레이트에는 비타민 D도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번 리뉴얼된 리스토레이트는 비타민 D가 기존보다 양이 한 2배 늘었어요. 그 외 항산화 물질이나 신체 조절 호르몬이 빛의 영향을 받아 생기므로 햇빛도 영양소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햇빛, 물, 공기. 어쨌든 미네랄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데 문제는 흡수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흡수가 되지 않는다. 미네랄. 우리 리스토레이트가 수용성 미네랄이고 우리가 NTC에 의해서 흡수시키는 이러한 기술이 왜 중요하면 미네랄은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린 게 뭐예요? 미네랄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미네랄 흡수가 안 된다는 거, 흡수가. 흡수되기 쉬운 형태인 콜로이드형 미네랄. 이 콜로이드형 미네랄이 있어요. 이렇게 액상처럼 되어 있는. 가격이 비싸기는 합니다만 암에 좋다는 핵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을만한 제품이라면 미네랄 요법을 해보는 것이 현명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신체 내의 각종 미네랄의 상관관계와 그 역할들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은 상태이므로 특정 미네랄을 추출하거나 합성해서 만든 제품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네랄도 균형 섭취가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정보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극소수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가급적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제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 아무튼 여기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 아무튼 이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기 내용이 중요한 건 결국 미네랄이 중요하고 그 다량 미네랄도 미량 미네랄에 의해서 유지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당장 그게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셀레늄 많이 나오는데 셀레늄 우리 어디에 들어있죠? 파워 칵테일에 들어가 있고 젤 추출에 들어가 있고 리스토레이트에 들어가 있고 우리 제품이 암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이유가 또 이런 이유가 있네요. 자, 암세포도 잡아먹는 기적의 원소 셀레늄입니다. 여기 한번 영상 다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셀레늄 역할, 노화 방지 및 암세포 억제에 도움, 활성산소 억제, 네, 젤 추출에서 많이 강조하는 거죠. 항산화 작용 효소를 도와 체내 항산화 기능을 높임. 예. 다시 복수 한번 할게요. 항산화 성분의 그레이트 4가 뭐라고요? 예,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자, 이런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 그레이트 4다. 네, 셀레늄이 암세포도 잡아먹는 기적의 원소가 셀레늄이다. 제품 다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미네랄이 현대인들에게 신종 영양실조라고 불릴 만큼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쭉 설명드렸죠. 그 내용이에요. 전 세계 지금 토양들이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미국 쪽은 85% 정도가 지금 땅에 미네랄이 고갈되어 있다는 거고 남미 쪽은 76%, 아프리카 지역은 14%나 부족하고요. 그럼 지금 여기 아시아 지역 76%, 72%, 호주도 50, 호주가 그나마 미네랄이 좀 55% 정도 고갈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이 화학 비료 그런 걸 사용하면서부터 이 토지에 이제 미네랄이 고갈되어 있으니 식물 넘어오는 게 적게 넘어오고 또 그 식물을 먹는 동물들도 적게 미네랄을 갖고 이 고리가 지금 이제 생겼다는 건데 결론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미네랄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인은 90%, 한국인 70%. 그러니까 우리 미네랄 리스토레이트만 먹어도 금방 호전반응이 쉽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토양의 미네랄이 줄어들었고 식물의 미네랄 부족. 여기가 미네랄이 없으니까 세계 한국 인간들도 미네랄 결핍. 근데 미네랄의 문제는 뭐라고요? 미네랄은 체내 흡수율이 낮다. 20에서 50%도 안 된다. 안 된다. 20에서 50%. 이것도요. 일반적인 싸구려 미네랄은요. 20%도 5%도 흡수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콜로로이드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공법에 의해서 미네랄 흡수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미네랄을 흡수할 수 있게끔 리스토레이트는 만들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미네랄은 체내 흡수율이 낮다. 문제는 건강식품들 미네랄 많이 나와도 흡수가 잘 안 돼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쇠. 미네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겹친 내용들이죠. 미네랄은 외부에서 섭취하는 필수 영양소다. 필수. 오메가3는 필수 지방산. 예, 있는데, 예, 이런 O, C, N, H 다 원소들이잖아요. 마그네슘, 염소 Cl, 칼슘 Ca, 철 Fe, 칼륨 K, 나트륨 다 원소들이에요. 원소들. 예. 예, 여기 내용 보면은 예, 이거 넘어가고 예, 여기 나오네요. 자연계에는 92종의 천연 원소가 이런 내용들이고 이 중 82종 정도가 우리 몸에서 조직과 체에 발견되었다, 보고된 바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 예, 미네랄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요 내용부터는 다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3부까지 이어지겠네요. 미네랄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히 완전 정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시자고요. 자, 이렇게 이어서 예, 계속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제가 오늘 리스토레이트가 리뉴얼됐잖아요. 기존 리스토레이트는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이 표시도 좀 한 게 보면은, 있어도 표시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실제 리스토레이트에는 미량 영양소도 여기 지금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미량 영양소들도 분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좀 오버해서 400여가지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 미량 영양소 또 초미량 영양소도 들어가 있다. 아무튼 여기 있는데 그리고 영양 기능 정보에 대한 거 이런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뮤노겐도 거기 붉은 시금치가 식이질산염이 들어가 있는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표시되어 있는 것만 100%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뉴얼된 리스토레이트는 뭐가 좀 다르냐? 일단 여기 영양 정보, 기능 정보가 여기까지만 표현되어 있었는데 방금 전에 이제 크롬과 비타민 B1, B2에 대한 것도 이렇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리뉴얼된 리스토레이트는 열량, 탄수화물, 당류는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이 나트륨도 있죠. 나트륨. 나트륨까지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그래서 우리 그 스크린노트에는 8가지만 나오는데 나트륨도 들어있어요. 나트륨. 그래서 총 9가지 미네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연, 구리, 망간, 크롬, 셀레늄. 예. 바로 전에 나트륨 있었네요. 없지 않았네. 예. 나트륨. 그래서 하나 9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미량 영양소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재밌는 거 있죠? 칼슘과 미네랄은 정확히 2대1 비율로 들어가요. 2대1. 칼슘과 미네랄이 2대1 비율로 들어가면서 이 비타민 D가 함께 있을 때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이런 배합 하나 다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 D가 지금 7.5 마이크로그램이죠. 그 전에는 비타민 D가 2.5 마이크로 25%였는데 비타민 D가 거의 3배 정도 되는 3배. 아시아인들 때문에 이게 리뉴얼됐는데 진짜 아시아인들이 서양에 있는 분들보다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대요. 햇빛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미 새로 리뉴얼된 리스토레이트는 이 비타민 D가 기존 리스토레이트보다 한 3배 정도 늘었다. 근데 반대로 크롬은 그 전보다 반으로 줄었어요. 크롬은.
크롬이 뭐 당뇨병에 좋다고 하는데도 크롬도 미량 영양소거든요. 그러니까 줄인 것 같아요. 크롬은 다량 미네랄 아니에요. 미량 미네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합, 이 양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많다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바이오불급이라고. 근데 크롬 양이 줄었고, 또 특히나 우리 당뇨 있는 분들은 리스토레이트가 아니라 이제 시밸런스 제품이 있으니까 뭐 굳이 리스토레이트 막 여러 번 먹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충실해 주면서, 그리고 이제 추가된 내용이 비타민 B1과 B2. B1이 티아민이래요. 티아민. 비타민 B2는 비타민 D 뭐를 리보플라빈, 예, 리보플라빈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B3는 뭐예요? 예, 아시죠? 나이아신. 비타민 B1은 티아민, 지금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추가가 됐는데, 요게 들어간 거는 좀 이제 에너지 대사 쪽에 좀 더 탄수화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하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하니까, 이거 왜 넣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거에 대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이거 넣은 이유가 액티바이저 물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액티바이저 보통 우리 낮에만 먹고 저녁 때 먹지 말라고 좀 자제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저녁 때도 그냥 에너지원이 필요해요. 저녁 때도.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비타민 B1과 B2, 즉 티아민과 리보플라빈이 좀 추가돼서 에너지 대사를 좀 강화시켰다라고 얘기하면